그다음에는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시험 결과가 나온 후에 어떻게 학습 동기를 높여주나 하는 것이 이제 이번 5번째 말씀드릴 와이너의 귀인, 네. 귀인과 학습 동기거든요. 네. 네. 자, 귀인. 원인을 어디에다 갖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원인을 찾느냐라는 네. 게 귀인인데,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기말고사 수학 점수를 되게 높게 받았어요. 내가 점수가 네.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점수를 보는 순간 심리적으로 벌써 귀인을 탁탁탁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수학 천재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나온 거야. 또는 찍은 문제가 운 좋게 모두 맞아서 그래. 네. 또는 문제가 이번에 너무 쉬웠어. 네. 이렇게 다양하게 귀인을 시키는데요. 물론 문제가 너무 쉬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타당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타당성이 떨어질 때도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귀인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결과를 그러니까 결과를 능력에 귀인을 하느냐, 내가 천재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라고 노력에 귀인을 하느냐, 네.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래라고 운에 귀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동기가 달라지겠죠. 네.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를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망쳤다. 네. 그럴 때는 노력 귀인을 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유도하는 게 좋겠죠. 네. 예. 시험을 망쳤는데, 너는 수학에 영 재능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네.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망쳤을 때는 노력 귀인을 시키도록 좀 유도를 해주는 게 좋고요. 네. 반대로 시험을 잘 쳤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노력 귀인만 시키면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능력 귀인과 노력 귀인을 적절히 섞어서. 네. 저 보통 노력에 중점을 두고 부모님들이 많이 칭찬을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하는데 능력 귀인도 함께.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또 다음번에 말씀드릴 코빙턴의 자기가치와 학습 동기 할 때 이 말씀 또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겹쳐지면서 이론들이. 네. 일단 이 귀인 이론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같이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시험을 망쳤을 경우에 노력 귀인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거를,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틀린 문제를 분석한 후에, 공부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맞출 수 있었을 문제를 일단 표시를 하고요. 네. 다음번에 좀 더 노력해서 그만큼의 점수를 더 받도록 목표를 세운다.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60점을 받았어요. 수학을. 그러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거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험지를 펼쳐놓고 틀린 걸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 이거는 정말 수학 익힌책에 나온 문제랑 똑같구나. 그런데 내가 틀렸네. 내가 익힌 책을 풀어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안 풀고 건너뛰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그걸 느낄 수 있게 내가 이것만 시간을 조금 내서 이것만 더 풀었으면 이 문제는 맞을 수 있었겠네 해서 틀린 것 중에 그런 식으로 맞출 수 있었겠네 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너 개가 나오거든요, 보통. 그럼 서너 개만 더 맞추면은 내가 지금 60점인데 75점이 되겠다. 그러면 봐, 네가 갑자기 수학 천재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75점은 받잖아.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좀 밝아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다음에는 시간 내서 꼭 이건 풀어봐야지. 그게 아이들한테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천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지하게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거든요. 그렇게 노력귀인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능력귀인하고 노력귀인을 적절히 섞는 거,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 노력귀인만 시킨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기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능력귀인을 같이 시켜주라는 건데,
근데 반대로 만약에 능력 교육만 시킨다. 네가 진짜 천재라서 그래. 이러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태도가 혹시 흐트러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가 조심은 하는데요. 이런 건 있습니다. 한 14, 15세 정도의 아이들, 이제 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요때 아이들은 능력 교육해 주는 거를 참 좋아해요. 예. 여기 밑줄 쳐놔야 되겠네요. 예.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면 다들 좀 놀라시는데, 이 정도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능력은 타고나는 거구나.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고정 변수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능력이 좋다라는 건 굉장히 아이들한테 뿌듯함, 자부심과 안심, 안도의 어떤 느낌 그런 걸 갖게 해줘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아이들한테 능력 교육을 시켜주면은 굉장히 다음번에 공부할 때 힘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이렇게 능력 기인을 시켰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걸 잘 안 하시는 이유가 너무 자만해질까봐 그러세요. 그래서 공부 안 할까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유능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주 잘하고 싶은, 성취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 동기가 있어요. 유능해지고 싶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좋다라고 칭찬을 해줬다는 이유로 노력을 게으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효능감이 높아져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기인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결과를 운으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시험을 잘 쳤을 때. 그게 가장 안 좋아요. 어떤 아이들이 그러냐면 자신감이 없을 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초등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사회가 너무 자신이 없어요. 사회. 아이들이 요새 사회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방법을 좀 가르쳐 줬더니 곧잘 하더라고요. 시험을 봤는데 사회를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 기뻐해서 얘가 좀 자신감을 갖겠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한테 한 얘기가 선생님 사회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이번에. 그래서 잘 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험지를 확인도 안 했고 뭐 평균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쉬웠을 수도 있겠죠 그 문제가. 근데 한번 결과를 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쉬웠던 게 아니라면 이 아이 같은 경우가 이제 운이나 어떤 외부적인 거에다 귀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봐요. 자신이 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잘 본 걸 자기 능력에 귀인시키지 않고 얼른 너무 쉬워서 우리 반 다 잘 봤어요. 근데 알고 보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능력과 노력 귀인을 시켜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좀 확인을 해보고 크게 평균이 올라간 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아이 능력에 귀인을 시켜줄 생각이에요. 능력과 노력에 사회 공부를 했기 때문이고 네가 원래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예, 이제 그렇게 도와주시면 집에서도 좋겠죠. 혹시 프리즘 검사라고 알아요? 우리 딸이 공부할 때 눈이 많이 피로하고 졸음이 쏟아지고 시력이 안 만든다고 해서 솔루나 안경원에서 프리즘 검사를 하고 안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너무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우리 아이도 솔루나 안경원에 데려가야겠다. 거기 위치가 어디죠? 야탐역 홈플러스 정문주차장 건너편 사거리 솔루나 안경원. 문의 전화는 031-709-1204 031-709-1204로 문의하세요. (90.7MHz) FM 분당 방송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코빙턴의 자기 가치와 학습 동기예요.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실패를 해서 자기 가치를 위협받으면 자연히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게 제가 자존감 말씀드린 첫 시간에 아마 했을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가치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해를 끼치려고 그러면은 얼른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아이들도 당연히 그걸 가지고 있고 그게 학습 환경에서 학습 장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펴본 아이 중에 방석이가 네. 이제 이 이론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적합한 아이인데요. 방석이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노력했다가 실패해서 망신당할까봐 노력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네, 관심 없는 척하고. 예. 네. 나 원래 능력 좀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야. 계속 이 연막을 이렇게 피우는 네.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석이 같은 경우에 노력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 예. 네. 노력을 했다가 정말 내가 실패하면은 엄청 창피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안 하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여운을 남긴 채 불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큰아이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둘이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엄마 열병이야 걔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열병이 뭔가 물어봤죠. 열병이 뭐야? 그랬더니 그거 몰라 엄마?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병신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근데 아이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더라고요. 자기들 사이에서 그게 통용되는 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탁 떠오른 게 교과서에서 본 노력은 양날의 칼이다. 네. 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